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항혈소판제와 정맥순환 개선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두 약이 왜 전혀 다른 약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다리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도 꼭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피와 관련된 약이면 다 혈액순환에 좋은 약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의학적 진실은 다릅니다. 항혈소판제와 정맥 혈액순환 개선제는 완전히 다른 계통의 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하나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순환은 고압 시스템으로 압력과 구조, 문제가 생기는 방식이 정맥순환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순환은 저압 시스템으로 작동하죠. 이처럼 동맥과 정맥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맞는 치료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럼 먼저 동맥 관리와 관련된 항혈소판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등이 있으며 핵심 목적은 혈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맥에서 혈전이 생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소판이 손상 부위에 들러붙기 시작하고 이 혈소판들이 서로 뭉쳐서 혈전을 형성합니다. 특히 압력이 높고 빠르게 흐르는 동맥에서는 혈소판이 순식간에 혈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생긴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는 이러한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혈소판이 뭉치는 신호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심근경색, 뇌경색은 물론 말초동맥 질환까지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혈소판제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맥을 튼튼하게 만들거나 다리 혈관이 늘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항혈소판제는 동맥의 혈전 생성을 막는 약이지 정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맥 관리에 필요한 정맥 혈액순환 개선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 혈액순환 개선제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베니톨, 엔테론, 그리고 디오스민 계열의 약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맥순환제는 세 가지 핵심 작용을 통해 정맥을 관리합니다. 첫째, 정맥벽의 탄력을 보강하여 늘어진 정맥벽을 지지해줍니다. 둘째, 혈관 밖으로 새는 수분을 감소시켜 부종을 완화합니다. 셋째, 정맥 판막 주변의 미세염증을 억제하여 건강한 정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약은 혈액 자체가 아니라 혈관의 구조와 기능을 보조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정맥순환제가 필요할까요? 주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우,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맥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니 다리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지정맥류는 피가 끈적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정맥 판막 기능 저하와 정맥벽이 늘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혈소판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피린과 정맥순환제는 서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항혈소판제는 정맥류를 치료하지 못하며 정맥순환제는 심근경색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각 약의 작용 기전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약이 다른 약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둘 다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면 항혈소판제가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정맥순환장애 증상이 있다면 정맥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을 먹고 있다가 아니라 왜 이 약을 먹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혈소판제는 생명을 지키는 동맥관리약이며 정맥 혈액순환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맥관리약입니다. 이 둘을 혼동한다면 약을 먹고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정확히 어떤 목적의 약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